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중국의 코로나19 소식이지만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기한 이후에 무서운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왜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이 완화하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그 이유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Lead up to 1 million deaths. 이번 겨울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00만 명. 너무 무서운 숫자 아닙니까? 네. 이 분석 정말 무겁게 들어야 할 텐데요. 팬데믹 이후에 세계 각국 정부의 감염 예측 서비스를 제공했던 곳에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러면서 확산 시기도 꼭 집었는데요. 중국 인구가 대거 이동하는 춘제 연휴 기간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신도 비슷한 전망을 내놔서 더 걱정이 됩니다. 네. CNN 보시겠습니다. China is going to have to go through a period of pain. 중국의 고통의 시기가 온다는 건데요. CNN이 이 같은 우려를 내놓은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노인 계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둘째,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만한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셋째, 비축해둔 백신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CNN 분석처럼 일단 노인층 백신 접종률이 중국에서 굉장히 낮고 또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개발한 백신만 지금 승인한 상태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조차도 이거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더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국 코로나19 대응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자문인데요. 중국이 적절한 백신 없이 무작정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후퇴를 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통제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전 세계에 또 다른 감염 공포가 몰아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중국 정부가 이런 우려들 제발 허투루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위기 상황인데요. 이 굉장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데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라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면서 핵 사용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Но, естественно,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редствами, если это потребуется в ответ.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 수단이자 잠재적 반격 수단으로 간주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가 이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먼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러시아의 전직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농지를 싹쓸이 했는데 그게 이 뉴욕시 면적의 2배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러시아의 개인한테 그 큰 우크라이나 땅이 다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근데 이 사진이 또 충격적인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의 한 공터인데요.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 잔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처럼 정말 막 쌓여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퍼부었는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오죽했으면 이 평소에 온화하기로 유명하신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도 아예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 la storia si ripete. Vediamo adesso cosa succede in Ucraina. Preghiamo per la pace. 이렇게 해서 확전 위기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투혼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됐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멋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타임지 장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얼굴이 예쁘다면서 인터넷에 팬클럽까지 생겼던 그 우리나라 얼짱 강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수배 명단에 막 떠있던 그랬었죠. 근데 미국에서도 최근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인상 한번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30대 남성 찰스 맥도웰 씨인데요. 2018년 마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 머그샷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습니다. 이 머그샷이라고 하면 경찰이 범죄 혐의자 구금할 때 찍는 사진이잖아요. 미국 들고. 경찰은 보통 이거 공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에 꽂힌 겁니까, 사람들이? 바로 남다르게 두꺼운 이 목.
목이 너무 두꺼워요. 어. 거의 두상의 넓이를 넘어설 정도인데 소셜미디어를 타고 사진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남성은 이런 자신의 명성을 적극 활용해서 출소 후에 가수로 데뷔까지 했습니다. 오, 범죄자에서 가수로? 그럼 이제 손 씻고 새 출발하는 건가요? 네, 활동명이 와일드넥이었다 그래요. 네, 뮤비와 랩 음원을 막 발표하면서 인생 역전을 하는가 싶었는데 사람은 또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최근에 다시 또 구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요? 왜 또 마약이에요? 이번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자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한 아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뭐 무면허 운전, 경찰 단속 회피 뭐 이런 식으로 감옥을 막 들락날락했던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당초 이 범죄자의 외모만 보고 월경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 라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비판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코코넛 밀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그래요. 요즘 이 비건이 늘면서 소젖 대신에 이 코코넛 밀크를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보시는 건 아시아 지역 동물보호단체 페타가 태국 코코넛 판매 업체에 원숭이 학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원숭이가 아주 조그맣고 어린 원숭이가 코코넛을 따고 있는데 아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너무 어려 보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코코넛 따는 훈련을 받아온 원숭이라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에 많게는 1,600개의 코코넛을 따면서 매일매일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인간적인 태국 코코넛 밀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불매 운동이 일었는데요. 태국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이 전통이자 문화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통이자 문화라고 해도 저렇게 어린 아기 원숭이한테까지 일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동물을 저렇게 쓸 수 있을까요? 비난이 이렇게 계속 거세지니까 태국도 한 수 접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이른바 몽키풀이라고 원숭이 없이 코코넛 밀크를 생산한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를 또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증 절차에도 좀 의구심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농장의 이 담당자를 파견해서 코코넛 채취 과정을 확인한 뒤에 정부가 인증 마크를 발급한다고 확인은 했는데 동물보호단체 페타는 이건 역시 미흡하다고 보고 폐단이 다 사라질 때까지 태국산 코코넛 밀크를 계속 불매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노동으로 만든 축구공 불매하는 것처럼 원숭이를 써서 코코넛을 따면 안 사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코코넛 밀크를 수출했는데요. 꽤 쏠쏠한 이 사업인 만큼 이런 압박이 아주 또 효과가 없진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자, 월드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